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왜 진정한 풍요와 행복은 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에너지는 분명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어려웠던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풍요를 앗아가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그 풍요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힘과 정체성, 그리고 평화와 목적, 번영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장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의 지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훔쳤습니다. 당신 스스로와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서서히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통제력,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찮게 여기는 무효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성적인 혼란, 불안, 그리고 열등감의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믿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당신의 빛을 스스로 끄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벽을 쌓습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학대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순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터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이제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였든 연인이었든 형제자매나 직장 상사였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에게 자신의 진실, 존엄성, 고결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도록 길들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침묵을 성공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 욕망,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진정한 나로 사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 돈, 혹은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풍요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그 기회를 거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 당신의 본연의 모습과 단절된 환경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다음과 같은 아주 근본적이고 해로운 믿음들을 심어놓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너무 밝게 빛나면 나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진실을 말했다간 거절당하고 버려질 거야. 내가 만약 경계를 설정하면 나는 공격받을 것이고 심지어 그 공격에 대해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거야. 이러한 잠재의식적 믿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배경에서 조용히 실행되면서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야 할 부와 건강한 사랑, 좋은 기회와 내면의 평화를 차단하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풍요를 가로막는지 4가지 핵심적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억압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버전의 당신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대담하고 강력하며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자질들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묻혀버린 정체성은 곧 묻혀버린 풍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진정성과 자신감, 믿음, 신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억압된 사람은 결코 자기 신뢰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 속 결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 관심, 인정과 같은 것들은 조건부이며 세상에는 결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해. 돈은 힘들게 버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거야. 와 같은 생각들로 말이죠. 심지어 무언가를 얻거나 받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안전은 영혼이 원하는 진정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자기 희생에서 온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결핍 마인드셋과도 같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의 병이 개인의 트라우마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몸을 항상 생존 모드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존 모드에 갇힌 채로 당신의 최고의 삶을 창조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온전히 받고, 품고, 휴식하고,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꾸준히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의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일기를 쓰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긍정 확언을 외치는 등 소위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여전히 두려움, 의심, 무가치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우주와 정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풍요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단단히 중심을 잡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가질 때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렬되지 않는 한 풍요는 결코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당신에게 가르친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당신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당신의 힘은 위험하며 당신의 필요는 부담일 뿐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힘을 올바르게 되찾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현실을 왜곡당하고 무시당할 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 깊고 공감적인 지혜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감지하는 레이더이자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강력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당신이 결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수치심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 되찾음의 여정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배우기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그것을 되찾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정체성 활성화입니다. 당신은 낡은 역할, 가면, 보호막, 그리고 역기능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써야만 했던 낡은 생존 전략들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피해자로서의 내면의 이야기를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두 번째 단계, 현실 재창조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번영, 목적을 방해하는 잠재의식적 패턴들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의 생각, 믿음, 에너지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버전의 당신과 정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재정적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 주권,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마침내 죄책감이나 두려움, 수치심 없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풍요와 완벽하게 정렬되었기 때문에 넘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체화된 권한 부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꾸준히 유지하고 진실을 말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어긋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수십 년간 과도하게 베풀며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성공한 사업을 이끌고 있었지만 내면은 지쳐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의 에너지 기준을 재설정하는 법을 배웠고 돈에 대한 낡은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렬되고 풍요로운 고객을 끌어당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수년간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에는 너무 두려웠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깨우는 정체성 작업을 통해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수준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궁금했다면, 치유해온 마음을 쏟고 있는데도 여전히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을 하든 진정한 번영과 풍요가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준비가 되었을 뿐입니다. 날아오를 준비, 되찾을 준비,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할 준비 말입니다. 당신의 풍요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과 혼란, 좌절 속에서 당신의 힘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증명할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시 펜을 잡고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조화와 평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필요가 중요하고 당신의 욕망이 타당하며 당신의 풍요가 마침내 샘솟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빛과 풍요, 그리고 깊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왜 진정한 풍요와 행복은 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에너지는 분명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어려웠던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풍요를 앗아가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그 풍요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힘과 정체성, 그리고 평화와 목적, 번영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장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의 지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훔쳤습니다. 당신 스스로와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서서히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통제력,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찮게 여기는 무효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성적인 혼란, 불안, 그리고 열등감의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믿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당신의 빛을 스스로 끄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벽을 쌓습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학대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순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터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이제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였든 연인이었든 형제자매나 직장 상사였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에게 자신의 진실, 존엄성, 고결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도록 길들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침묵을 성공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 욕망,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진정한 나로 사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 돈, 혹은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풍요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그 기회를 거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 당신의 본연의 모습과 단절된 환경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다음과 같은 아주 근본적이고 해로운 믿음들을 심어놓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너무 밝게 빛나면 나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진실을 말했다간 거절당하고 버려질 거야. 내가 만약 경계를 설정하면 나는 공격받을 것이고 심지어 그 공격에 대해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거야. 이러한 잠재의식적 믿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배경에서 조용히 실행되면서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야 할 부와 건강한 사랑, 좋은 기회와 내면의 평화를 차단하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풍요를 가로막는지 4가지 핵심적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억압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버전의 당신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대담하고 강력하며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자질들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묻혀버린 정체성은 곧 묻혀버린 풍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진정성과 자신감, 믿음, 신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억압된 사람은 결코 자기 신뢰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 속 결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 관심, 인정과 같은 것들은 조건부이며 세상에는 결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해. 돈은 힘들게 버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거야. 와 같은 생각들로 말이죠. 심지어 무언가를 얻거나 받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안전은 영혼이 원하는 진정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자기 희생에서 온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결핍 마인드셋과도 같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의 병이 개인의 트라우마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몸을 항상 생존 모드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존 모드에 갇힌 채로 당신의 최고의 삶을 창조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온전히 받고, 품고, 휴식하고,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꾸준히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의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일기를 쓰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긍정 확언을 외치는 등 소위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여전히 두려움, 의심, 무가치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우주와 정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풍요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단단히 중심을 잡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가질 때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렬되지 않는 한 풍요는 결코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당신에게 가르친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당신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당신의 힘은 위험하며 당신의 필요는 부담일 뿐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힘을 올바르게 되찾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현실을 왜곡당하고 무시당할 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 깊고 공감적인 지혜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감지하는 레이더이자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강력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당신이 결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수치심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 되찾음의 여정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배우기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그것을 되찾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정체성 활성화입니다. 당신은 낡은 역할, 가면, 보호막, 그리고 역기능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써야만 했던 낡은 생존 전략들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피해자로서의 내면의 이야기를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두 번째 단계, 현실 재창조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번영, 목적을 방해하는 잠재의식적 패턴들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의 생각, 믿음, 에너지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버전의 당신과 정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재정적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 주권,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마침내 죄책감이나 두려움, 수치심 없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풍요와 완벽하게 정렬되었기 때문에 넘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체화된 권한 부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꾸준히 유지하고 진실을 말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어긋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수십 년간 과도하게 베풀며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성공한 사업을 이끌고 있었지만 내면은 지쳐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의 에너지 기준을 재설정하는 법을 배웠고 돈에 대한 낡은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렬되고 풍요로운 고객을 끌어당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수년간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에는 너무 두려웠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깨우는 정체성 작업을 통해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수준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궁금했다면, 치유해온 마음을 쏟고 있는데도 여전히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을 하든 진정한 번영과 풍요가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준비가 되었을 뿐입니다. 날아오를 준비, 되찾을 준비,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할 준비 말입니다. 당신의 풍요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과 혼란, 좌절 속에서 당신의 힘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증명할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시 펜을 잡고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조화와 평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필요가 중요하고 당신의 욕망이 타당하며 당신의 풍요가 마침내 샘솟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빛과 풍요, 그리고 깊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왜 진정한 풍요와 행복은 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에너지는 분명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어려웠던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풍요를 앗아가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그 풍요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힘과 정체성, 그리고 평화와 목적, 번영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장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의 지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훔쳤습니다. 당신 스스로와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서서히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통제력,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찮게 여기는 무효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성적인 혼란, 불안, 그리고 열등감의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믿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당신의 빛을 스스로 끄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벽을 쌓습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학대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순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터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이제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였든 연인이었든 형제자매나 직장 상사였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에게 자신의 진실, 존엄성, 고결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도록 길들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침묵을 성공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 욕망,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진정한 나로 사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 돈, 혹은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풍요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그 기회를 거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 당신의 본연의 모습과 단절된 환경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다음과 같은 아주 근본적이고 해로운 믿음들을 심어놓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너무 밝게 빛나면 나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진실을 말했다간 거절당하고 버려질 거야. 내가 만약 경계를 설정하면 나는 공격받을 것이고 심지어 그 공격에 대해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거야. 이러한 잠재의식적 믿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배경에서 조용히 실행되면서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야 할 부와 건강한 사랑, 좋은 기회와 내면의 평화를 차단하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의 풍요를 가로막는지 4가지 핵심적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의 억압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버전의 당신이 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대담하고 강력하며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자질들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묻혀버린 정체성은 곧 묻혀버린 풍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진정성과 자신감, 믿음, 신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이 억압된 사람은 결코 자기 신뢰의 자리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잠재의식 속 결핍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 관심, 인정과 같은 것들은 조건부이며 세상에는 결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해야만 해. 돈은 힘들게 버는 거야.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거야. 와 같은 생각들로 말이죠. 심지어 무언가를 얻거나 받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안전은 영혼이 원하는 진정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자기 희생에서 온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결핍 마인드셋과도 같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의 병이 개인의 트라우마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몸을 항상 생존 모드에 머물도록 만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존 모드에 갇힌 채로 당신의 최고의 삶을 창조하고 끌어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안전함을 느껴야 합니다. 온전히 받고, 품고, 휴식하고, 확장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선택이 아니라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를 꾸준히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의 불일치입니다. 당신은 일기를 쓰고 비전 보드를 만들고 긍정 확언을 외치는 등 소위 올바른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여전히 두려움, 의심, 무가치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은 우주와 정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풍요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고 단단히 중심을 잡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가질 때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렬되지 않는 한 풍요는 결코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어온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당신에게 가르친 가장 큰 거짓말은 바로 당신은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당신의 힘은 위험하며 당신의 필요는 부담일 뿐이라는 거짓말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힘을 올바르게 되찾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에게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현실을 왜곡당하고 무시당할 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 깊고 공감적인 지혜는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감지하는 레이더이자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강력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날아오르지 못하도록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당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며 당신이 결코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수치심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 되찾음의 여정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배우기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그것을 되찾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정체성 활성화입니다. 당신은 낡은 역할, 가면, 보호막, 그리고 역기능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써야만 했던 낡은 생존 전략들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피해자로서의 내면의 이야기를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두 번째 단계, 현실 재창조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번영, 목적을 방해하는 잠재의식적 패턴들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의 생각,
믿음, 에너지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버전의 당신과 정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버전의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재정적 역량 강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 주권, 그리고 자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마침내 죄책감이나 두려움, 수치심 없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받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풍요와 완벽하게 정렬되었기 때문에 넘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체화된 권한 부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꾸준히 유지하고 진실을 말하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분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과 어긋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수십 년간 과도하게 베풀며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성공한 사업을 이끌고 있었지만 내면은 지쳐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매일같이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치유의 여정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자신의 에너지 기준을 재설정하는 법을 배웠고 돈에 대한 낡은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렬되고 풍요로운 고객을 끌어당겼습니다. 또 다른 이는 수년간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에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에는 너무 두려웠고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깨우는 정체성 작업을 통해 그녀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완전한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수준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왜 정체되어 있는지 궁금했다면, 치유해온 마음을 쏟고 있는데도 여전히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을 하든 진정한 번영과 풍요가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준비가 되었을 뿐입니다. 날아오를 준비, 되찾을 준비,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할 준비 말입니다. 당신의 풍요는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찾아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과 혼란, 좌절 속에서 당신의 힘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증명할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시 펜을 잡고 당신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조화와 평화, 자신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신의 필요가 중요하고 당신의 욕망이 타당하며 당신의 풍요가 마침내 샘솟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빛과 풍요, 그리고 깊은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왜 진정한 풍요와 행복은 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에너지는 분명 당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어려웠던 깊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풍요를 앗아가는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그 풍요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힘과 정체성, 그리고 평화와 목적, 번영으로 가득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장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의 지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훔쳤습니다. 당신 스스로와 당신이 가진 내면의 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서서히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는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는 통제력,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하찮게 여기는 무효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만성적인 혼란, 불안, 그리고 열등감의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결국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심지어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조차 믿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당신의 빛을 스스로 끄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나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벽을 쌓습니다.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런 학대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단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순간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터득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어 이제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어기제였던 것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였든 연인이었든 형제자매나 직장 상사였든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에게 자신의 진실, 존엄성, 고결함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도록 길들입니다. 당신은 어느새 침묵을 성공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 욕망,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오랫동안 외면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진정한 나로 사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 돈, 혹은 어떤 형태로든 더 큰 풍요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그 기회를 거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시스템이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요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실, 당신의 본연의 모습과 단절하지